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병이 나서 죽게 되어 아들 삼형제를 불러다 앉혀놓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알다시피 집이 이렇게 가난하여 너희들한테 줄 재산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너희들 마음대로 나눠 가지거라 하면서 쇠망치 하나, 자루 하나, 장구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내놓았다. 그래서 큰아들은 쇠망치를 갖고 둘째 아들은 자루를 갖고 셋째 아들은 장구를 가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삼형제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셋이서 한참 가노라니까 세 갈래 길이 나왔다. 우리 셋이 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각각 헤어져서 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잘 되든 못 되든 제각기 살다가 10년 뒤 추석날 아버지 묘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하고 거기서 각기 길을 하나씩 골라 가게 되었다. 맏아들은 동생들과 헤어져서 오른쪽 길로 가는데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은 점점 험해져 가고 싶은 집도 없고 걸음이 자꾸 빨라져 자꾸 가노라니 집이 하나 보였다. 옳지. 살았다 싶어 그 집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문이 또 나왔다. 거기서 주인을 찾았더니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또 대문이 나왔다. 그 대문에서 주인을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또 대문을 열고 가서 주인을 부르고 대답이 없으면 또 들어가고 해서 12대문을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그때서야 안에서 겨우 모기 소리만한 여자가 소리를 내며 맏아들은 길 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 주시오 하였다. 처녀는 이 집에서는 잘 수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라고 했다. 맏아들은 해가 져서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 아무 데서라도 체험만 주시오 하고 다시 부탁했다. 그러니까 처녀는 우리 집에서는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식구가 많았는데 다 잡아가고 이제 나 하나만 남았소. 오늘 밤에는 내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만일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당신이 먼저 잡혀갈 것이오. 공연히 이런 집에서 자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을 테니 어서 다른 데로 가보시오 하였다. 맏아들은 처녀의 말을 듣고 내일은 염려 말고 체험만 주시오 하였다. 여자는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맏아들은 처녀의 방에다가 가만히 숨어 있었다. 한밤중쯤 되니까 오르릉탕탕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한때 몰려 들어오더니 들썩마루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대장 도깨비가 가운데 앉고 다른 도깨비들은 둘레에 쭉 늘어섰다. 도깨비 대장은 제일 작은 도깨비를 불러서 처녀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놈은 처녀 방에 들어와서 처녀를 잡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맏아들은 쇠망충이로 도깨비를 그래서 맏아들은 쇠망치로 도깨비를 탁 치니까 그만 찍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처녀를 잡으러 간 도깨비가 돌아오지 않자 도깨비 대장은 이번에는 좀 크고 힘이 센 도깨비더러 처녀를 잡아오라고 했다. 이놈이 처녀방으로 돌아온 것을 또 쇠망치로 때려 죽게 만들었다. 처녀를 잡으러 간 도깨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장 도깨비가 더 크고 힘센 놈을 보냈고 맏아들은 이놈들을 들어오면 쇠망치로 때려 죽었다. 처녀를 잡으러 간 도깨비가 오지 않으니까
도깨비 대장은 더 크고 힘센 놈들을 보냈고 마다들은 이놈들을 다 쳐 죽였다. 이렇게 도깨비가 오는 족족 마다들이 쇠망치로 쳐서 다 죽여버리니 나중에는 대장 도깨비가 직접 방으로 들어갔다. 가보니까 졸개 도깨비들이 다 죽어 있고 웬 사람이 쇠망치로 들고 있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맞아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 마다들 앞에 엎드려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 이것을 보고 마다들은 내 놈들 어찌하여 이 집 식구들을 다 잡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도깨비는 잡아가려고 해서 잡아간 것이 아니오라. 이 집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앞 물산마귀의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살 곳이 없어 살 곳을 찾느냐 잡아갔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마다들은 내 말을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일 물산마귀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을 테니 어서 너는 이 집 식구들을 다 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마저 죽이겠다. 하고 호령을 했다. 도깨비 대장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밖으로 나가더니 이 집 식구들을 모두 살려 데리고 돌아왔다. 이 집 주인과 식구들은 마다들을 보고 죽었던 목숨을 살려온 은인이라고 고마워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는 그 처녀와 혼인시켜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거기에 살게 하게 되었다. 마다들은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잘 살았다. 마다들은 사람을 시켜서 동네 앞 물산마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깨비들이 살게 하고 동네를 지키게 했다. 둘째 아들은 자루를 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작별을 하고 가운데 길로 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고개를 넘어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하니 자루를 고갯마루에 놓아두고 산골짜기에 내려갔다. 물을 마시고 다시 고개 위에 올라가 자루를 보니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무엇이 들어있나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둘째 아들은 그 여우를 꽁꽁 묶어 가지고 그 여우가 내가 좋은 것을 줄 테이니 나를 살려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묶어있던 줄을 풀어주고 여우는 한약 같은 것을 세 알을 주었다. 이것은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것을 하나를 먹으면 차차 나아서 언제 알았나 병을 다 낫습니다. 하였다. 둘째 아들은 그 환약을 받아 고개를 넘어갔다. 한참 가노라니 큰 동네가 나서는데 어떤 부잣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 부잣집에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용하다는 우연을 청해다 보이고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다. 점쟁이를 불러다 점을 친다 하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그 집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문 앞에 기웃거렸다. 그러니 마당을 쓰던 화인이 나와서 웬 거지 같은 놈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느냐. 썩 나가거라 하고 호통을 쳤다. 둘째 아들은 이 집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였소? 하고 물었다. 하인은 이 집에 고명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되어 우연이며 무당이며 점쟁이가 다 와서 병을 고치려고 그런다고 하였다. 둘째 아들은 나는 그런 병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니 나도 한번 봅시다 하고 말했다. 하인은 천하의 용한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내까진 놈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고 마당을 쓰던 빗자리로 후려치려고 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꼭 낫게 할 수 있으니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였다. 대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부잣집 주인 영감이 나오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둘째 아들이 하인이 이러이러해서 그런다고 하니 주인 영감은 어차피 죽게 된 병이니 한번 보여나 보자고 둘째 아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처녀의 병을 보였다. 둘째 아들은 병의 증서를 보는 체하고 여우가 준 환약을 하나 먹였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처녀가 푹 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부자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져 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졸랐다. 둘째 아들이 조금 있다가 한약을 하나 더 먹이니까 처녀는 일어나고 얼마 뒤 또 하나를 먹이니까 언제 병을 낫느냐는 깨끗이 나아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연이란 우연이며 무당이란 무당, 점쟁이란 점쟁이는 그만 코를 싸매고 앞을 다투어 달아나고 말았다. 부잣집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죽어가던 딸을 살린 은인이라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큰 대접을 받고 그만 가야 됐다고 나서니까 부잣집 딸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은인이니 이 사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부모한테 말했다. 부모들도 그러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이 집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도 부잣집 사위가 되어 예쁜 색시를 얻게 되어 잘 살게 되었다. 셋째 아들은 장구를 메고 형들과 헤어져서 갔다. 한참 가노라니 어떤 산길에 나왔다. 산길에 또 가려니 날이 어두워 집도 없고 잘 데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에다 올라가 자려고 큰 나무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니 호랑이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셋째가 올라간 나무 밑에 모여들었다. 그러니 셋째 아들을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고 그런데 셋째 아들이 올라가는 데는 온천 높아서 호랑이들이 거기까지는 뛰어오르지 못하였다. 호랑이들이 아무리 뛰어 올라와도 잡히지 않으니 서로 모둥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큰 호랑이가 엎드리고 그 위에 좀 적은 호랑이가 올라타고 그 위에 좀 적은 호랑이가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여러 호랑이가 무등을 타고 올라서는데 점점 높이가 높아져 거의 셋째 아들이 있는 데까지 닿게 되었다. 셋째 아들은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다. 이야, 이렇게 죽게 된 바에나 에라, 모르겠다. 장구나 한번 쳐보자. 하고 셋째 아들은 나무 위에서 장구를 덩덩쿵 덩덩쿵 하고 쳤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던 호랑이가 한 발 들썩거리고 셋째 아들은 이것을 보고 한 번 더 덩덩쿵 하고 장구를 쳤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이번에는 다른 발을 들썩거리고 있었다. 셋째 아들은 이걸 보고 재미나서 장구를 연달아 쳤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장구의 장단을 맞춰 이쪽 발 저쪽 발 들썩거리고 저쪽 발을 들썩거리다 춤을 추게 되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호랑이의 춤에 맞춰 장구를 쳤다. 호랑이는 장구 소리에 맞춰 신이 나서 엉덩이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앞발을 올렸다 뒷발을 올렸다 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러다 그 위에 무등을 타고 있던 호랑이들이 아래로 떨어져 다 죽고 말았다. 그래도 이 호랑이는 셋째 아들의 장구를 맞춰 춤을만 추고 있었다. 셋째 아들도 흥이 나서 나무에 내려와 호랑이 앞에 가서 장구를 쳤다. 호랑이는 장구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이렇게 하룻밤이 새도록 셋째 아들은 당구를 신나게 쳐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날이 새니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 나왔다 고함을 치면서 진 꽹과리 나팔을 요란하게 불면서 산으로 올라왔다. 호랑이는 이거를 보고 도망쳐 버렸다. 셋째 아들은 이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뜻질이요? 나는 호랑이 잡는 사람인데 서울 상감님한테 살아있는 호랑이를 잡아오라 하셔서 이렇게 호랑이를 잡아들고 가던 중인데
당신네들이 이 호랑이를 쫓아버렸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요? 산 호랑이를 어서 잡아오시오. 만약 호랑이 산채를 잡아오지 못한다면 당신네들은 큰일 날 줄 아시오. 하고 울음장을 놨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셋째 아들은 안 된다고 잡아댔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겁이 나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소? 우리 동네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제일 예쁜 색시를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였다. 셋째 아들은 못 이긴 체하고 많은 돈과 색시를 얻어 이렇게 해서 셋째 아들도 돈을 많이 벌고 고운 색시를 얻게 되었다. 삼형제가 헤어진 지 10년 만에 추석날 아버지 산소에 만나게 되었다. 모두 많은 재산을 갖고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왔다.